이렇게 운동하면 분명히 실패합니다.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던 혼자서 운동을 하던지 간에 모두 똑같습니다. 의욕적으로 무리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근육통을 느끼면서 약간의 뿌듯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간이 가게 되더라도 근육은 생각만큼 늘어나지 않고 운동을 습관으로 만드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운동을 습관으로 만들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이유는 고통에 비해 근육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근육통을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나중에는 성과가 나오지 않게 되면 과연 근육이 만들어지기는 할까? 라는 의문점을 가지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근육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통증을 유발합니다. 운동 후 통증이 찾아오는 시점, 통증의 정도에 따라 단기성 근육통, 지연성 근육통 등으로 나뉘죠. 대개 근육에 생긴 미세한 손상이 원인입니다. 운동 후 근조직을 현미경으로 살펴보면 미세하게 찢겨 있거나 피멍이 들어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근육은 이 손상을 회복하기 위해 단백질을 재합성하면서 커집니다. 일반적인 근육통이라면 보통 1일 동안 나타나며 2, 3일 뒤에는 사라지죠. 그렇다면 왜 근육통이 발생할까요? 제가 오늘 헬스와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근육통이 발생하는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 이 영상 하나만 보면 아실 수 있게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쿼트, 런지 같은 하체 운동은 유독 다른 운동보다 근육통이 더 심하죠. 특히 운동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조차 하체 운동은 힘들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하체 운동이 유독 고통스러운 이유는 뭘까요? 하체 운동 후 근육통이 심한 이유는 근육량이 많아서입니다. 잠깐 오해하시지는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근육량이란 헬스 등 운동을 많이 해서 생기는 근육량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신체에 있는 근육의 분포를 비교해서 말하는 표현입니다. 하체는 사람의 전체 근육량의 절반, 많게는 70%를 차지하죠. 특히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과 뒤쪽의 대퇴이두근은 사람 몸에서 가장 큰 근육들입니다. 그만큼 미세 손상 부위도 넓어 통증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근육통을 유발하는 원인에는 미세 손상 말고 피로물질도 있습니다. 근육은 글리코겐과 같은 에너지를 사용한 뒤 젖산 등 노폐물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근육에 쌓여도 통증이 생기죠. 하체엔 피로물질이 쌓일 수 있는 근육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체 운동이 구토감을 유발하는 이유는 혈류량 때문입니다. 근육은 체내에서 간, 뇌 다음으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기관이죠. 근육량이 많은 하체는 운동 시 다른 근육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에너지는 혈액을 통해 전달되는데 하체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면 소화기관이 전달받는 혈류량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면서 구토감이 발생하죠. 어지럼증 역시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심하다고 하체 운동을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하체 근육이 줄어들면 뼈와 관절이 보호받지 못해 무릎, 허리 통증을 겪기 쉽습니다. 또 하체로 들어가는 혈류량이 줄어들어 혈액순환이나 성기능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근육통은 스트레칭 운동 강도 완화 등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관절이나 혈관에 생긴 문제는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운동 초보자들은 근육통이 있어도 운동해도 될까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근육통이 있을 때 운동하면 근육통이 더 심해지거나 근성장을 방해하는 부작용이 있을까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 논문에 따르면 근육통이 있을 때 운동을 하게 되어도 근육의 회복기간, 데미지량, 근력회복 속도 차이는 미비하다고 합니다. 즉, 근육통이 있는 상태에서 운동해도 무방하다는 뜻이죠. 하지만 근육통이 심해서 좋은 자세가 안 나올 경우는 좀 쉬어야겠죠. 운동으로 인한 통증 중에서도 무조건 쉬어야 하는 통증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근육보다는 관절 또는 건에 통증이 발생한다면 근육이 아닌 건이나 관절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팔꿈치, 목, 허리, 무릎, 발목에 통증이 발생하면 운동을 쉬고
병원에 방문하여 소염제 처방이나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관절 통증 이외에 일반적인 근육통을 회복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운동 전 워밍업을 하셔야 합니다. 운동 전에 적절한 워밍업으로 심박수를 올리고 스트레칭을 통해서 근육을 유연하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같은 자극에도 훨씬 더 유연하게 반응합니다. 둘째, 무리한 운동 피하기입니다. 운동이 살짝 중독성이라는 게 있어 흥미를 느끼게 되면 운동 강도를 확 올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근육통이 잘 발생하니 자기 몸에 맞게 운동 강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셋째, 과도한 온열 자극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근육통이 생기고 나면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좀 더 과하게 온열 자극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온열 자극은 혈액순환을 순간적으로 확 촉진시키는 것은 맞으나 염증 반응을 오히려 더 많이 발생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이보다 근육을 전반적으로 풀어주면서 미온수로 반신욕이나 목욕이 도움됩니다. 넷째, 마사지입니다. 2012년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은 운동 후의 통증에 마사지가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염증의 원인이 되는 사이토카인 분비를 줄이고 미토콘드리아를 자극해 세포의 회복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영양 섭취, 충분한 수면입니다. 실제로 근육통 회복이 잘 안 되는 사람들 중에는 채식주의자라던가 영양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식사량이 적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단백질이나 무기질 음식으로 영양 공급을 충분히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몸을 회복하는데 영향을 주는 호르몬 중 하나인 코르티코이드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에 많이 분비되므로 근육통이 많이 발생하는 사람은 밤 11시 이전에 잠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을 하신 분들은 근육의 빠른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 단백질 보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운동 중 근육 섬유가 미세하게 손상되는데 단백질 보충제는 이러한 손상을 복구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단백질은 새로운 근육 조직을 형성하고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근육통을 줄여주고 단기간 근육 성장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 보충제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달린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을 시작하지 않거나 운동을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증상을 겪는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하체 운동을 하여 근육을 키우셔야 합니다. 아무리 바지를 올려 입어도 엉덩이 부분이 헐렁한 사람, 딱딱한 의자에 앉으면 엉덩이가 아픈 사람, 전립선 질환을 보유한 사람, 걸을 때 일직선으로 걸으려 하면 나도 모르게 비틀거리는 사람, 괄약근이 약해져 소변이 셀 때가 있는 사람, 다리가 시리거나 저린 사람, 한 달 이상 성욕이 없는 사람, 발기와 사정이 잘 안 되고 정액의 양이 줄었다고 느끼는 사람. 오늘은 제가 하체 운동이 근육통을 유발하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하체 근력을 기르지 않으면 일상생활에서 힘이 부족해지고 노화가 빨라질 수 있으니 근육통이 오고 어지럼증이 있더라도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해주시고 알림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더욱더 건강한 삶을 위해서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